체온 조절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이제 체온 조절은 이제 열을 생산하는 과정 그리고 열을 이제 잃는 과정이 동시에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 의해서 이제 체온이 조절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체온을 올릴 때는 히트 프로덕션, 체온을 낮출 때는 히트 로스 과정이 이제 작동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힛 생산 과정을 보면은 머스큘러 엑서사이즈 근육 운동이 있겠고, 다음에 어시밀레이션 오브 푸드 이제 음식을 소화해서 흡수해서 우리 몸에 동화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열이 발생되죠. 그래서 이 열이 또 힛 생산 과정의 한 요인이 되겠고, 또 베이절 메타볼릭 레이트 기초대사율에 기여하게 되는 모든 바이탈 프로세스들 이런 것들이 어, 이제 힛 생산 과정에 도움을 주겠습니다. 다음에 힛 로스 과정은 보면은 레디에이션 이제 어떤 적외선으로 해서 그 적외선의 방출로 해서 열을 잃게 되는 과정이 되겠고, 컨덕션은 이제 그 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열을 잃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게 되겠죠. 컨덕션이라고 그러고 대류. 다음에 베이퍼라이제이션 오브 워터, 이제 수분이 증발되면서 이 수분은 이제 그 호흡기 계통,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은 숨을 내쉬게 되면 거기에 수증기가 있게 되죠. 그 수증기 호흡기를 통해서 증발하는 수분, 그리고 스킨, 이제 땀이 나게 되면은 그 땀이 증발하면서 이제 히트 로스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수분 증발 과정, 다음에 유린, 이제 우리가 배뇨를 하게 되면은 그 오줌에 있었던 열이 밖으로 배출이 되니까 그만큼 이제 열을 잃게 되는 거죠. 다음에 분변,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히트 로스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체온 조절, 우리 몸에서 체온 조절은 이 히트 프로덕션하고 히트 로스 과정의 그 밸런스에 의해서 이제 그 조절이 되고 이제 그 체온이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온을 올려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히트 프로덕션 과정이 더 증가할 거고, 뭐 체온을 낮추게 될 때는 히트 로스 과정이 이제 더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노멀 바디 템퍼러처, 이제 휴먼의 경우에는 36.5도 정도 되는데, 이것이 왜 정상적인 우리가 이러한 바디 템퍼러처가 필요한지, 어, 그것은 이제 이 노멀 바디 펑크션이 이러한 그 바디 템퍼러처를 일정하게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제 그것은 그 여러 가지 케미컬 리액션 그리고 엔자임 시스템들이 바로 그 우리 몸의 바디 템퍼러처에서 아주 잘 옵티멀하게 작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리 몸에 여러 가지 화학 반응들이 잘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정상적인 바디 펑크션이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컨스턴트한 바디 템퍼러처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제 휴먼과 같이 이제 그 우리가 일정하게 온도를 유지하는 동물을 우리가 웜 블러디드 온열 동물 그리고 이 호메오더믹 애니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조류라든가 포유 동물이 이제 주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그
일정한 바디 템퍼러처를 아주 좁은 레인지에서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리프렉스 리스폰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 이제 히트 열을 생산하는 과정, 어, 이제 체온이 떨어졌을 때 열을 생산하거나 체온이 높아졌을 때 체온을 히트 로스하는 과정이 그 온도 변화에 따라서 이 리플렉스 리스폰스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그 리플렉스 리스폰스는 이제 하이포살라무스 시상 하부에서 주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우리가 온혈 동물 중에서도 이 하이버네이팅 동면하는 동물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하이버네이션 하는 동안에 이 그 동면하는 동물은 체온을 어, 떨어뜨리게 되죠. 그래서 그 에너지 소비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이 체온을 떨어뜨려서 동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휴먼의 노멀 바디 템퍼러처를 한번 보면은 영 어덜트인 경우에 아침에 오럴 템퍼러처 구강 체온을 측정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36.7 플러스 마이너스 0.2도씨가 되겠습니다. 섭씨로. 그래서 이것은 요건 이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 레인지는 36.3에서 37.1도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씨 파렌하이트로 나타나게 되면은 97.3에서 98.8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먼의 이 바디의 다양한 파트는 그 온도가 다른데 예를 들어서 사지, 익스트리머티즈, 손가락, 발 이런 쪽은 나머지 바디 템퍼러처보다는 더 차갑다고 하고 그리고 스크로텀 남성에 있어서 이제 그 고환을 담고 있는 스크로텀 음낭은 어, 보통 한 32도씨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럴 템퍼러처의 경우는 우리가 보통 렉탈 템퍼러처 직장 체온보다는 한 0.5도씨가 이제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하지만 이제 오럴 템퍼러처가 측정하기가 편하니까 우리가 보통 어, 구강 체온을 많이 주로 측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구강 체온을 측정할 때는 우리가 몇 가지 팩터를 이제 어, 고려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런 팩터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뜨거운 커피를 마셨다든가 차가운 음료를 마셨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껌을 씹는다든가 혹은 스모킹, 담배를 피우고 나서 측정한다든가 혹은 구강으로 호흡을 한 후에 측정을 한다든가 하면은 그 오럴 템퍼러처가 어, 그 어떤 에러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어, 이제 제거를 하고 측정을 해야지 정확한 체온을 얻을 수가 있겠죠. 다음에 렉탈 템퍼러처, 직장 체온은 이제 우리 그 코어 바디 템퍼러처를 이제 가장 잘 나타내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그 베리에이션도 적고 그래서 직장 체온이 이제 그 코어 바디 템퍼러처를 잘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 이제 날씨가 추울 때하고 좀 더울 때하고의 그 신부 체온이라든가 아, 어, 여러 가지 사지의 여러 이제 체온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 이제 신부 체온은 이제 37도씨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되죠. 그런데 날씨가 추우면은 그 신부에 해당되는 부분이 적어지고 날씨가 더워지면은 신부 체온과 가까운 부분이 더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지, 이제 발이라든가 손 이런 데는 추울 때 보면은 더 훨씬 더 체온에 비해서 낮아져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이제 그 표에서 보면은 칼로리메트릭 템퍼러처를 보게 되면은 어, 이 이제 그 주변 온도에 따라서 그 이제 렉툼 그리고 헤드, 뭐 트렁크, 스킨, 그리고 핸드, 피트 이런 부분에 이제 체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 온도가 이제 23에서 24도실 때는 손이나 발은 이렇게 낮아져 있게 되고 이제 체온이 이렇게 주변 온도가 34도씨로 쭉 올라감에 따라서 더 그 코어 바디 템퍼러처에 이제 가깝게 되는 것이죠. 먼저 렉탈 템퍼러처는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하게 외부 온도에 그 상관없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멀 그 휴먼 코어 템퍼러처는 이제 특징적인 게 이 규칙적인 그 서카디안 플럭추에이션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휴먼은 이제 그 일주기성, 그 서카디안 리듬을 갖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0.5에서 0.7도씨의 어떤 변화를 어, 어,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자고 낮에 깨어 있는 사람, 마찬가지로 그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사람도 이제 어, 낮에 깨어나고 밤에 잔다라고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잠을 자고 깨어 있고 하게 될 경우에 아침 6시, 오전 6시에 이제 가장 낮고 체온이 그리고 저녁 때 가장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 동안에 이제 낮아지고 그리고 깨어 있는 동안에 다시 약간 올라간다는 것이죠. 릴렉스드 된 스테이트에서 깨어 있을 때 그리고 이제 그 근육 활동이라든가 이런 액티비티에 따라서 다시 체온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그 노말일 경우에 우리가 이제 여기가 오후 늦게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취침을 하게 되면은 체온이 이렇게 낮아지다가 아침 새벽에 가장 낮아지게 되고 다시 깨어나게 되면은 이제 다시 체온이 올라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일주기성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이포사이로이디즘, 갑상선 기능 저하증 혹은 하이퍼사이로이디즘, 갑상선 기능 항진증 이런 이제 어, 병이 있는데 기능 저하증일 때는 우리가 체온이 낮아져 있고 기능 항진증일 때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일 때는 체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주기성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체온과 관련해서 여성과 영 칠드런에 있어서 어,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는데 이제 여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monthly cycle 그 생리 주기에 따라서 이 템퍼러처에 베리에이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른쪽 그 표를 한번 보면은 이제 여성의 생리 주기에서는 우리가 follicular phase 그리고 루티얼 페이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폴리클이 어느 정도 성숙하게 되면은 이제 오뷸레이션 배란이 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배란일인데 제로데이 어, 어, 배란일이 있게 되고 배란이 있은 다음에 이제 그, 그 배란된 난자가 이제 정자하고 만나서 이제 수정이 돼서 이제 자궁에 착상이 되는데 이제 착상이 안 될 경우에는 그 두터워졌던 자궁 점막이 이제 아,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착상이 안 되면은 이제 맨스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여성의 달 주기에 따라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호르몬의 변화를 이제 이렇게 그래프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이니빈 뭐 이런 호르몬도 있고 프로제스테론 그리고 에스트라다이올 이런 호르몬도 있고 이제 LH 그리고 FSH 이런 호르몬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배란일 때 오뷸레이션 될 때 우리가 LH 호르몬이 증가를 하죠. 그러면 이제 LH는 이제 루티나이징 호르몬이죠. 그 황체 호르몬 이것이 증가를 하면은 이제 오뷸레이션이 되고 그 오뷸레이션이 된 이제 난자가 이제 수정이 돼서 착상할 때 착상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임신을 그 착상했을 때 이제 착상을 도와주는 그런 호르몬들이 이제 이 호르몬이 프로제스테론 같은 호르몬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체온을 보면은 follicular phase일 때는 체온이 좀 낮아져 있다가 이제 오뷸레이션이 일어난 이후에 루티얼 페이즈로 들어가게 되면은 체온이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6.4에서 36.8도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체온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프로제스테론과 보면은 상당히 곡선이 일치하는데 이 프로제스테론 때문에 이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이 여성에 있어서는 그 오뷸레이션 이후에 증가되는 이 프로제스테론 호르몬에 의해서 루티얼 페이즈에서 이렇게 체온이 어, 한 0.5도 정도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은 이 달 주기, 생리 주기에 따라서 이제 체온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칠들에 있어서는 좀 덜 정확한 부분이 있는데, 아, 그, 정상적으로, 아, 보통 어른을 위한 노멀 밸류보다도 한 0.5도씨가 이제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어린이들에 있어서는 체온이 어, 좀 부정확한 측면이 있고 좀 더 높은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히트 프로덕션, 우리 몸에서 열 생산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열을 생산하는 경우는 이제 이 다양한 기초 화학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열 생산이 즉 푸드 인제스천 음식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은 그 푸드가 이제 흡수돼서 동화 어시뮬레이션 되는 과정에서 이제 열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머슬 컨트랙션, 스켈레탈 머슬이 수축하면서 또 열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몸에서 열 생산의 메이저 소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히트 프로덕션은 이제 이 푸드 인테이크 그리고 머슬 근육 활동이 없는 과정 없을 때 없는 상태에서 엔도크린 메커니즘에 의해서 또 변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 호르몬들이 이제 호르몬이나 이제 그런 물질들이 어, 내분비 계통의 물질들이 열 생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에피네프린 그리고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물질들은 이제 빠르지만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는 숏 리브드 하게 열 생산을 증가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파세틱 디스차지는 물론 이제 심파세틱 디스차지가 있으면은 이제 열 생산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심파세틱 디스차지는
그 패스팅 굶은 동안에 굶었을 때 감소되고 그리고 피딩 그 어, 음식을 먹게 되면은 이제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이로이드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이 또 이 히트 프로덕션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 갑상선 호르몬은 천천히 데벨로핑 하지만 아주 프롤롱단 오랫동안 있게 되는 그런 열 생산의 증가를 초래하게 되겠습니다. 어,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우리 열 생산과 관련해서 이 브라운 팻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인펀트 유아에 있어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것은 이 브라운 팻은 이제 그 메타볼리즘 그 대사율이 아주 높고 그리고 이 서머제닉 그 열을 발생시키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에 있어서는 이 브라운 팻이 또 히트 프로덕션의 역할을 어,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히트 로스의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 손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컨덕션 방식이 있죠. 전도. 전도는 이제 서로 그 다른 온도의 어떤 물체가 서로 접촉하고 있을 때 그 열이 교환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 이제 접촉된 어떤 물체들 사이에 열이 전도되는데 이 그 전도되는 열의 양은 그 온도 차이에 의해서와 비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온도 차이가 이제 서멀 그레디언트인데 서멀 그레디언트에 따라서 열의 그 전도되는 열의 양이 되겠습니다. 비례해서 다음에 이제 컨벡션 대류 방식이 있는데 대류는 이제 컨덕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접촉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그 분자를 움직이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웜에어는 이제 올라가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쿨에어는 이제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새로운 공기가 계속 그 오브젝트 접촉되는 곳에 있는 공기에 계속 어떤 새로운 공기를 서플라이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이제 팬을 선풍기를 틀어주게 되면은 우리 몸 주변에 있는 공기, 미디움이죠. 그 미디움을 이제 움직이게 해서 그 이 대류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서 이제 시원하게 느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풍기 틀었을 때 그런 방식이 이제 컨벡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디에이션 방식이 있는데 복사는 이제 어,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인프라레드 일렉트로마그네틱 레디에이션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방식이죠. 그래서 적외선에 의해서 열이 전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콜드월 우리가 차가운 어, 있게 되면 벽 옆에 있게 되면은 접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서늘한 차가움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열이 그 적외선을 통해서 그쪽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겨울철에 이제 눈이 왔을 때 우리가 좀 더 따뜻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적외선이 그 눈에 의해서 반사돼서 그만큼 우리 몸에 더 오게 되니까 이제 따뜻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햇빛이 반사돼서.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방식이 그 열 손실의 방식이 되겠고, 또 이 증발이 있겠습니다. 수분 증발을 통한 열 손실이 있겠는데, 수분 증발은 이제 스킨, 우리가 피부를 통해서, 그리고 그 구강, 그리고 호흡기, 이 점막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분 1g이 증발되면서
그 0.6kcal의 그 열이 제거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휴먼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워터 로스, 수분 증발이 있게 되는데 이것이 보통 시간당 한 50ml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수분 증발과 관련해서 이제 땀을 통한 이제 그 베이퍼라이제이션이 있겠는데 이것은 그 주변 환경의 휴미더티, 습도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습도가 높은 날, 휴미드한 날에 보면은 이 베이퍼라이제이션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제 어, 더 덥게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스웨트 시크리션은 이제 우리가 증가가 될 수가 있는데, 이제 더운 날에 그 근육 운동에 의해서 우리가 1600, 시간당 1600ml까지 이 스웨트 시크리션을 증가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수분 증발로 하는 방법은 이제 팬팅, 수분 증발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이제 팬팅, 이제 헉헉거리는 거죠. 그래서 래피드, 빠르고 샬로우, 얕은 호흡을 통해서 수분 증발을 증가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 팬팅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구강 그리고 호흡기를 통해서 수분 증발의 양이 증가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전도 그리고 레디에이션, 복사 그리고 수분 증발 이런 이제 방식의 열 손실 방법이 있는데 이런 그 각각의 열 손실 방법 그 과정은 이제 주변 그 환경 온도에 따라서 이제 다양하게 됩니다. 열 손실의 방법의 어떤 기여도, 그 컨트리뷰션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21도씨에서 낮을 때는 그 베이퍼라이제이션은 최소한이 되겠지만 이제 주변 온도가 그 온도 올라가서 가게 되면은 이 레디에이션 로스는 줄어들게 됐고 다시 이 베이퍼라이제이션 수분 증발로 인한 열 손실은 이제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히트 게인, 열을 얻거나 열을 잃게 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어, 경우를 한번 살펴볼 수 있겠는데, 이제 스킨 템퍼러처에 의해서 이 히트 게인이거나 히트 로스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의 그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스킨 템퍼러 스킨으로 이제 우리가 블러드 플로우가 이제 가게 되는데 이 블러드 플로우가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힛 게인이나 로스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베이소 다일레이션 이제 혈관이 확장하게 되면은 아, 그 티슈 컨덕션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즉 그 딥 티슈에서 스킨으로 전달되는 어, 열이 증가하게 열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스킨 템퍼러처가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히트 로스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몸 그 표면에 있는 그 헤어, 그 페더, 깃털 혹은 그 동물에 있어서 그리고 이런 헤어 그리고 퍼 이런 걸로 해서 또 힛 게인이나 로스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는데 바로 이 헤어가 에어를 트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제 그 깃털이 있는 새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핑 이렇게 부풀어서 오르게 하거나 혹은 그 헤어를 이렇게 세운다라는 거죠. 이렉션 하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호리필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그 에어 레이어, 그 피부 표면인 그 트랩한 에어층의 그 두께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힛 게인 또는 로스가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휴먼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닭살 돋는다고 하는데, 약간 추울 때 이제 그 호리필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구스핀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추웠을 때 주변 날씨가 춥게 돼서 이 필로 이렉터 머슬이 이제 수축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이 이제 힛 게인이나 로스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그림에는 이제 열을 생산하는 쪽에 비중을 증가시키는 그런 요인들, 그래서 운동이라든가 뭐 떨림, 근육의 무의식적인 긴장, 증가된 기초대사율, 그리고 어떤 질병, 그리고 특수 열원식품, 그리고 기초열 생산, 이런 열을 생산하는 쪽에 요인이 있겠고, 이제 열 손실을 증가시키는 요인 있는데, 뭐 발한, 호흡 촉진, 그리고 열 손실, 체표를 통한 열 손실 증가, 추운 환경, 옷을 얇게 입거나 복사면의 증가, 공기의 대류 증가, 기초열 손실, 이런 요인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열 생산과 관련된 요인, 열 손실과 관련된 요인이 이제 밸런스를 이루게 되면 우리가 정상적인 그 체온을 유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한쪽이 더 증가하게 되면은 이제, 이제 그 정상을 범위를 벗어나서 체온이 올라간다든가 더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템퍼러처를 조절하는 어떤 메커니즘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 그 바디 템퍼러처를 조절하는 그 이제 반응을 우리가 이런 리플렉스로 표현하는데, 이것은 세미 리플렉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플렉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우리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인볼런터리하게 일어나게 되겠는데, 그 볼런터리한 측면을 같이 좀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미 리플렉스라고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반응으로는 이제 오토노믹한 변화가 있겠고, 그러니까 자율신경계 활동의 변화가 있겠고, 또 소마틱, 또 체성신경계의 변화, 그리고 엔도크린, 내분비계의 변화, 그리고 비헤이비럴 체인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이제 일어나서 그 템퍼러처를 조절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도움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있겠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해부학적인 구조로 봤을 때, 그, 이, 그, 또 한 가지 템퍼러처 조절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거는 이 아테리와 베인이 카운터 커런트 한 익스체인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테리는 우리가 그 심장에서 그 사지나 그 멀리 가는 거고, 베인은 다시 심장 쪽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테리하고 베인은 보통 이렇게 같이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 아테리가 이제 온도가 주로 더 높게 되는데, 이 아테리에 있던 열이 베인 쪽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 인해서 그 히트가 손실되지 않고 우리 몸에 컨저브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또 템퍼러처 조절에 어떤 그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체온 유지에. 자, 다음은 이제 콜드 리스폰스인데, 콜드 리스폰스는 우리가 그 체온이 떨어졌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컬링 업,
이제 웅크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웅크려서 바디 템퍼러처를 줄이는 그런 반응이 있겠고, 이제 쉬버링, 그 몸을 떠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 인볼런터리한 반응인데 스켈레탈 머슬을 이용해서 주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켈레탈 머슬의 인볼런터리 리스폰스가 되겠고, 그다음에 풋 스탬핑, 발을 이렇게 어, 어, 발로 지면을 이렇게 툭툭 치는 거죠. 우리가 추울 때.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세미 컨셔스한 그 것인데 그 모터 액티비티를 이제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미 컨셔스, 우리가 의식적으로 어, 무의식 뭐 일어나긴 하는데 의식적으로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콜드 리스폰스 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 카테콜라민 분비가 증가한다는 것이죠. 카테콜라민이 이제 우리가 에피네프린이라든가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분비가 증가하면은 베이스 컨스트릭션, 혈관이 수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브라운 아디포즈 티슈에서 더모제네시스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열을 더 발생시키는 거죠. 다음에 또 콜드 리스폰스 중에서 우리가 TSH 분비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갑상선 분비를 자극하는 호르몬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랩 애니멀 실험 동물에서는 이제 뚜렷하게 볼 수 있는데 휴먼에서는 이제 최소한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카테콜아민에 대한 센시티비티도 또 증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콜드한 여러 가지 반응들 중에서 이 콜드 리플렉스, 이것은 이제 인볼런트리한 그런 리플렉스도 또 일어나는데 이 쉬버링도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콜드 리플렉스는 포스테리오 하이포살라무스에서 로부터 조절이 를 받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체온이 올라갔을 때 일어나는 웜스 리플렉스가 있겠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거 예를 들면은 이제 큐테니어스 베이서 다일레이션, 혈관 확장이라든가 스웨팅, 이제 땀이 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안테리어 하이포살라무스로부터 조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반응들이 우리 바디 템퍼러처를 조절하는 그런 기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템퍼러처 레귤레이팅 메커니즘을 이제 쭉 정리해 놓은 것인데 콜드에 의해서 액티베이션 되는 메커니즘, 즉 콜드 리스폰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크리즈 히트 프로덕션, 쉬버링, 헝거, 그리고 볼런터리 액티비티의 증가, 그리고 인크리즈 시크리션 오브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카테콜라민의 분비 증가, 그리고 히트 로스가 감소되고 큐테니어스 베이설 컨스트릭션, 컬링업, 호리필레이션 이런 반응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히트에 의해서 액티베이션 되는 메커니즘은 인크리즈 히트 로스가 증가할 것이고 큐테니어스 베이설 다일레이션, 그리고 스웨팅, 인크리즈 레스피레이션, 호흡이 증가하고 디크리즈 히트 프로덕션이 감소하고 어, 아노렉시아는 뭐죠? 식욕부진, 그리고 에퍼시 앤 이너시아, 이것은 이제 무기력해지고 무감각해지고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히트에 의해서 체온이 올라갔을 때 우리가 일어나는 반응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체온 조절과 관련해서 이 중요한 브레인 지역이 이 하이포탈라무스, 시상 하부가 되는데
그래서 이 시상 하부로는 이제 어떤 그 에이프런트 인풋이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먼저 센소리 리셉터는 이제 주로 이 콜드 리셉터가 되는데, 이 센소리 리셉터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은 어, 열을 센스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킨에 있고 딥 티슈, 그리고 스파이널 코드, 그리고 그 익스트라 하이포살라믹 포션, 그러니까 하이포살라무스 외에 있는 브레인 지역, 그리고 하이포살라무스 지역 이렇게 있는데, 이 각각은 약 20%씩 그 이 센소리 리셉터를 전체적인 우리 몸 전체에 각각 20% 정도씩을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에이퍼런트 인풋이 들어가는데, 그 이제 가게 되면은 어떤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그 열을 조절하는 어,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죠. 콜드 리스폰스, 그리고 웜스 리플렉스 이런 게 나타나는데, 이제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 threshold temperature를 보면은 스웨팅, 그리고 베이서 다일레이션을 일어나게 되는 온도는 이제 37도씨 정도 되고, 베이서 컨스트릭션이 일어나는 건 36.8도씨, 그리고 non shivering thermogenesis, 시버링이 없는 그 서머제네시스 과정은 36도씨, 그리고 쉬버링은 35.5도씨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온도에 도달했을 때 이제 이런 그 것들을 우리가 이 센소리 리셉터에서 감지를 해가지고 이제 하이포살라무스로 그 정보를 보낸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은 이제 피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발열. 자, 이 발열은 이제 어떤 질병의 어떤 홀마크로서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인펙션이 있다라든가 다른 질병에 대한 어떤 어, 그런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버는 포유동물에 있고 또는 이 새, 어, reptile, 파충류, 혹은 어, 양서류, 피쉬에도 이 피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피버 발열이 있을 경우에는 그 서머 레귤러터리 메커니즘이 어, 이제 그 작동을 하긴 하는데, 이 서머스태트가 아, 그 온도 조절 장치가 그 37도씨 이상으로 올라가는 듯이 그렇게 작동한다는 것이죠. 즉 뭐냐면은 우리가 그 정상적인 바디 템퍼러처가 36.5도씨면은 그 36.5도보다 올라가면은 이제 웜스 리플렉스가 작동하고, 36.5도보다 떨어지게 되면은 콜드 리스폰스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서머스태트가 36.5도에서 이제 30 예를 들어서 8도씨로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머스태트가 올라갔으니까 이제 37도 뭐 37.5도에서 그 정상이라면은 37.5도에서 원래 웜스 리플렉스가 일어나야 되는데 37.5도에서 콜드 리스폰스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서머스태트 그가 마치 위로 그 올려서 정해진 것처럼 그렇게 아, 정해진 놓고 이제 서머 레귤러터리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 체온보다 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칠리 센세이션, 오한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큐테니어스 베이서 컨스트릭션에 기인하고 또 쉬버링이 몸을 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체온이 38도임에도 불구하고 콜드 리스폰스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로 인한 이 피버 열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이로 인해서 이제 그 베니핏은 뭐냐면은 그 마이크로 오게니즘의 성장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티바디 생산을 증가시킬 수가 있고 또 몇몇 그 어떤 투모의 성장은 또 느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몸에 해롭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렉탈 템퍼러처가 이제 41도씨에서 지속된 기간 동안 있게 되면은 이 퍼머넌트한 브레인 데미지를 유발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43도씨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히트 스트로크 그리고 어, 이제 사망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열이 과하게 올라가면은 체온을 일단 떨어뜨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처치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피버가 이제 발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발열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발열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은 이제 세균에서 나오는 그런 엔도톡신, 그리고 염증, 그리고 다른 파이로제닉 스티뮬라이 이런 것들이 발열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자극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일단은 모노사이트, 마크로파지, 쿠퍼셀 같은 면역 세포들을 일단 활성화하게 되면은 이 면역 세포들에서 이제 사이토카인이 분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이토카인은 이제 시상하부로 가서 시상하부의 프리옵틱 에어리아를 자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프리옵틱 에어리아를 이제 어떻게 자극하게 되냐면은, 자, 그런데 이제 이 엔도톡신이나 이런 원인이 있는 곳은 중추신경계 밖이 되겠죠. 말하자면 블라드 브레인 베어리아 밖이 되는데 이 하이포살라무스의 프리옵틱 에어리아는 이제 그 중추신경계 안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중추신경계 밖에서 생산된 이 사이토카인이 어떻게 이제 중추신경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지 이제 그 과정을 보면은 이것이 이제 서큘레이션에 있으면서 어, 그 이런 것이 이제 엔도지너스 파이로젠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 사이토카인들로는 이제 인터루킨 1 베타, 인터루킨 6, 베타 인터페론, 감마 인터페론, TNF 알파 이런 게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사이토카인이 우리가 OVLT라고 하는 그 기관을 통해서 들어와서 이 프리옵틱 에어리아에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이 OVLT라는 부분은 뭐냐면은 오가눔 바스큘로섬 오브 더 라미나 터미널리스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몸에서 서컴벤트리큘러 오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서컴벤트리큘러 오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OVLT라는 부분이. 자, 그래서 이 서컴벤트리큘러 오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 중추신경 브레인이라든가 스파이널 코드를 전부 이 브라 그, 뇌 조직하고 이제 혈관하고의 사이에 블라드 브레인 베리어가 있는데 블라드 브레인 베리어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줄여서 이제 BBB라고 하죠. 근데 BBB 중에서 그 조금 이 허술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뇌조직 쪽에 있는 블라드 캐피러리는 아주 캐피러리의 엔도셀륨은 아주 이렇게 타이트하게 서로 붙어 있어서 그렇게 어떤 물질 이동을 잘 허용을 하지 않는데 이 서컴벤트리큘러 오건에 있는 캐필러리는 이 페네스트레이티드 되어 있습니다. 좀 허술하게 이렇게 느슨하게 캐필러리 엔도셀리얼 셀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틈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틈이 있는 그런 지역을 우리가 서컴벤트리큘러 오건이
되는데 이 OVLT가 바로 그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OVLT라는 지역을 통해서 이러한 그 분자량이 큰 사이토카인들이 이제 여기를 로 해서 이 하이포살라무스의 프리옵틱 에어리아로 에 가서 그 자극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작용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프로스타글란딘이 분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스타글란딘이 이 템퍼러처 셋 포인트를 이제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버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피버를 유발하는 물질들이 또한 이런 이 경로 말고 직접적으로 CNS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어떤 어, 상황에서.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 직접적으로 이 CNS 중추신경계에 있는 세포들을 작용해가지고 사이토카인을 또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하이포살라무스에 작용해서 이 그 마찬가지로 이제 프로스타글란딘을 만들어내게 해서 이 셋 포인트를 올리게 되는 것으로 이제 피버가 유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피버가 발열이 우리가 뭐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 뭐 이런 것에 의해서도 이제 유발이 될 수 있지만 제네틱 뮤테이션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멜리그넌트 하이퍼서미아라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그 라이아노딘 수용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그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 같은 데 있는 그 리셉터죠. 그래서 이제 라이아노딘에 반응해서 그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의 안에 있는 그 칼슘 저장고 그 저장돼 있던 칼슘을 이제 세포질로 나오게 하는 그런 수용체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뮤테이션이 있게 되면은 그 근육 수축 동안에 그 과다한 칼슘 분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포질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머슬 메타볼리즘이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그 머슬에서 히 프로덕션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디 템퍼러처가 이제 증가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상당히 그 치명적인 페이탈하게 되는 상황이 유발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멜리그넌트 그 악성 고열증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런 것이 발생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뮤테이션이 또 이 피리어딕 피버를 유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피린이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 피린은 이제 뉴트로필에 있는 어떤 프로틴인데 이 피린에 뮤테이션이 있는 경우 또 메발로네이트 카이네이즈 이것은 콜레스테롤 합성에 관련된 어떤 엔자임인데 여기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타입 1 투머 네크로시스 팩터 알파 그 수용체 타입 1 TNF 수용체에 문제가 있거나 하게 되면은 이 또 피리어딕 피버가 유발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하이포서미아 저체온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저체온증이 이제 하이포서미아가 유발이 되면은 이제 메타볼릭 그리고 피지올로직 프로세스가 느려지게 되고 또 레스피레이션 그리고 하트레이트가 느려지게 되고 또 블라드 프레셔 혈압이 낮아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컨셔스니스 의식을 잃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장 체온이 28도씨 이하인 경우에는 이 다시 바디 템퍼러처가 정상으로 이제
자발적으로 되돌아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28도씨 위의 온도에서는 이제 그 자체 몸의 열 생산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체온이 그 28도씨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자발적으로는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익스터널 히트를 가해서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휴먼 바디 템퍼러처는 우리가 그 휴먼 같은 경우에는 이 체온이 21에서 24도씨까지는 견딜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해로운 그 퍼머넌 영구적인 그 해로운 이펙트 없이 어, 견딜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이 그 하이퍼서미아를 유발해서 그것을 이제 인듀스트 하이퍼서미아라고 그러는데 이 인듀스트 하이퍼서미아를 이용해서 그 서저리에 이제 사용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서저리 동안에 이 조직의 산소 요구를 크게 줄여줘서 이제 서큘레이션을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그 멈춰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듀스드 하이퍼서미아가 이제 하트 혹은 브레인 서저리에 이용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서 한번 보면은 우리가 어떤 그 정상 범위의 체온이 있고 이 정상적인 체온 위에 이제 요 범위에서 38에서 한 41도 C 사이 요 부분은 우리가 발열성 질환이 있거나 운동을 강하게 했을 경우에 이제 요 온도 범위에 있을 거고 이거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열사병, 이제 뇌 손상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생존 상한선이 이제 이, 이 부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체온 조절 장애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저체온일 경우에는 이제 생존 하한선이 여기 있고 그 체온 조절 장애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그 체온 조절과 관련된 그 우리 생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